안녕하세요. 알맹이만 원하는 자 알짜이자 고양시에서 제로웨이스트 샵 나부를 운영하는 이선정 대표입니다. 오늘은 잠시 빌려 쓰는 지구에서 꼭 알아야 할 쓰레기 이야기와 쓰레기 줄이는 방법과 쓰레기들을 잘 버리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로웨이스트란 쓰레기 배출을 제로에 가깝게 최소화하는 문화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한국에서는 2018년도에 쓰레기 대란이 오면서 넘쳐나는 쓰레기들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자 하는 마음이 쓰레기를 줄이는 문화로 확산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곳은 쓰레기 산이고 우리나라의 쓰레기 발생량은 단위 면적당 세계 1위입니다. 이것은 어떤 지도일까요? 나사에서 2015년에 제작한 세계 해상 쓰레기 섬 지도입니다. 7년이 지난 2022년 현재의 쓰레기 섬 지도를 그린다면 어떨까요? 코로나19라는 재앙이 전 세계를 휩쓸었고 일회용 마스크 사용량이 폭발하면서 2020년 한 해에만 바다로 흘러들어간 폐마스크가 무려 15억 개라고 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비대면 배달 서비스가 증가해 코로나19 전후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종이류 29.3%, 비닐류 11.1%, 플라스틱류 15.6%, 발포수지류 12%가 증가했습니다. 우리나라 일회용 플라스틱 소비량 순위는 몇 위일까요? 바로 세계 1위입니다. 한 번 쓰고 버려지는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1인당 연간 약 98kg을 소비하고 1인당 연간 비닐봉지는 420개, 종이컵은 2012년 기준 1년에 약 230억 개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당연히 지금은 더 쓰겠죠. 그렇다면 우리나라 재활용 분리수거 순위는 몇 위일까요? 1위 독일에 이어 전 세계 2위입니다. 이 작은 나라에서 플라스틱 폐기량 2016년 기준 독일의 6배라고 합니다. 하지만 재활용률은 약 20%대로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5개 중 4개는 그냥 버려지고 실제로 5개 중 1개 정도만 재활용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사실 세계적으로 너무 유명해서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해외에서 발견된 거북이인데 과연 우리나라는 쓰레기로부터 안전지대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제주 앞바다에서 아기 거북이를 방류하고 11일 뒤 부산 해안에서 폐사체로 발견되었는데 부검을 해보니 뱃속엔 고무관, 약포장지, 낚싯줄 등의 쓰레기가 가득했다고 합니다. 전북 부안군 바다에서는 아기 배를 갈랐더니 플라스틱 페트병이 발견되었는데 이미 소화가 진행돼 위에 눌러붙었다고 합니다. 사진처럼 바다에 흘러들어간 쓰레기들 때문에 많은 바다 생물들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먹음직스럽게 생긴 해파리일까요? 해파리는 아니고 비닐봉지입니다. 플라스틱이 작게 쪼개지면서 굴, 새우 등 어패류에 소금이 검출되거나 미세 플라스틱을 먹이로 인해서 물벼룩과 동물성 플랑크톤이 섭취하고 그것을 작은 물고기가 먹고 다량 얻은 큰 물고기가 먹으면서 결국 돌고 돌아 인간의 인체 내에서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하고 정자수 감소와 생식능력 악영향, 노인 우울증 증가, 모유 등을 통해 영유아에게 전달된다고 합니다. 과연 플라스틱 지구에서 우리는 안전할까요? 이미 우리는 1인당 일주일간 신용카드 한 장 정도인 5g, 미세 플라스틱 약 2,000개를 섭취한다고 합니다. 주된 섭취 경로는 생수 1,769개, 갑각류 182개, 소금 11개, 맥주 10개로 이렇게 문제인데 왜 플라스틱일까요? 장점을 한번 볼게요. 가볍고 편리한데 튼튼하기까지 해서 쉽게 변하지 않고 원하는 색과 모양으로 만들기 쉬운데 저렴하기까지 합니다. 그렇다면 단점은 만들고 폐기하는 과정에서 유해 물질이 발생하고 쉽게 버려져 자원 낭비와 쓰레기 문제를 일으키고 분해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그렇다면 지구인이 도시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제로웨이스트 어렵지 않습니다. 5R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줄이기, 재사용, 재활용, 거절하기, 썩히기 이렇게 5가지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환경을 위한 일상에서 실천은 다이어트와 같다고 합니다. 모두 알고 있듯이 덜 먹고 많이 움직이면 살이 빠지듯이 환경 실천도 다 아는 쉬운 것만 실천해도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실천하고 노력해도 쓰레기가 나온다면 물론입니다. 가까운 곳에 시장이나 목포장 가게가 있다면 행운이겠지만 없다면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을 이용할 수밖에 없고 그곳에는 플라스틱 포장이 넘쳐나죠. 그렇다면 올바른 분리배출로 잘 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재활용 분리배출, 핵심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비행 분석,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어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종이팩은 물로 깨끗하게 씻고 펼쳐서 말려주고 빨대는 따로 버리고 분리 배출을 합니다. 종이박스는 테이프, 운송장 등을 떼고 종이만 분리 배출합니다. 유리병은 종이 등을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병뚜껑과 따로 분리해서 배출하고, 플라스틱은 비닐을 떼고 깨끗하게 씻어서 플라스틱 뚜껑과 따로 분리 배출하는데, 페트병은 이렇게 압축해서 뚜껑을 닫아서 배출을 합니다. 배달 용기는 설거지 후에도 빨간 국물 자국이 남을 수 있는데 완벽하게 지워지지 않아도 이 정도는 재활용이 가능하니까 분리 배출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중 아더는 복합 재질의 플라스틱으로 분리 배출하고, 수거하여도 선별장에서 선별 후 재활용이 되지 않는데 즉석밥은 아더지만 별도로 수거해서 일부 재활용이 된다고 합니다. 플라스틱을 꼭 사용해야 한다면 단일 소재를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닐은 이물질이 묻거나 너무 작은 크기의 비닐 등은 종량제 봉투에 넣고, 과자 봉지 같은 큰 비닐을 쪽지 덮듯이 너무 작게 부피를 줄이면 재활용 선별을 방해할 수 있으니 원래 크기로 깨끗하게 씻어서 종이 스티커 등을 제거하여 분리 배출합니다. 캔은 속을 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뚜껑이 플라스틱이라면 따로 버리고, 같은 재질이라면 캔 속으로 넣어서 발로 밟아서 납작하게 하여 분리 배출을 합니다. 스티로폼은 테이프, 운송장 라벨 등을 떼고 깨끗한 스티로폼만 분리 배출합니다. 프로 시철러가 될 수 있는 꿀팁을 알려드리면, 우유팩은 고급 휴지 원료로 거주지에서 분리 배출하는 곳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면 분리 배출을 하거나, 가까운 행정복지센터나 제로웨이스트 샵으로 가져가면 휴지 등으로 리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쪽이 은색인 멸균팩도 봤는데, 또 원하지 않지만 비닐 완충제 등을 함께 배송받았다면 깨끗한 완충제는 가까운 우체국으로 가져가시면 재사용이 가능합니다. 컵라면 안 먹으면 최고겠지만 너무 먹고 싶다면 어떻게 먹을까요? 저는 국그릇이나 면기에 옮겨서 뜨거운 물을 붓고 접시나 냄비 뚜껑으로 닫아서 먹습니다. 스티로폼은 오염되면 재활용도 안 되고 플라스틱에 뜨거운 물을 부으면 몸에도 정말 안 좋으니까요. 오늘은 분리배출과 실천 꿀팁 이야기로 마무리할게요. 다음 편엔 제로웨이스트 실천 꿀템과 소비자가 바꾸는 쓰레기 문화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